네, 7월 1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사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자, 이번 주는 뭔가 소풍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니 왜? 붙었다. 아니 저희가 두 분이 워낙 여기저기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맹활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데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화요일은 시사인, 자 김은지의 뉴스인인데 그래서 초심 찾기 프로젝트라는 걸 좀 저희가 준비해서 예. 두 분의 얼굴도 잠깐 옆에 두면서 초심을 함께 찾자. 예. 예. 그러니까 초심이 뭔데요? 초심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심? 초심이 뭔지를 알려줘요. 네, 이제 초심 찾기 프로젝트에 안녕하세요. 예, 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른 앉으시죠. 새 신랑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박장대소가 지금 얼른 앉으십시오. 예, 편하게 우리 그 두 거목 이 선배님들이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예, 좋아하는 소영주 소장이 왔으니 예. 박장대소로 합시다. 박장대소. 자, 성수 대만 소장님 차린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래도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정신없는 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황하셨어, 예, 당황하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몰래 온 손님 컨셉이긴 합니다. 아, 몰래. 놀라셨죠 다. 어머나? 언제 왔어? 방금 왔는데.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 소영주 맥 연구소장. 네, 정치연구 소장 연구소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소영주 소장 다음 주에 또 다른 분,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 모시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초심을 찾기 소영주 위해서 소장이 오면 예, 딱 어떻게 잘? 예? 아, 나요? 이거 맞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아니야. 잠깐 나는 여기 그거- 여기를 딱 박장대서 박장대서가 되는 거야. 박장대소. 대통령의 대. 박장대소. 네. 이런 거였구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 자,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렇게 손님을 몰래 모셨냐면 두 분의 조합을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여기가 원조인데.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저희가 원조 원조죠. 맛집의 어떤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7월은 알겠습니다. 맹훈련 기간으로 잡았다. 아, 알겠습니다. 누구를 그래서 훈련해요? 두 분을. 박장을. 손님이 이제 그래서 열심히 옆에서. 우리가 손님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봐봐요. 우리 벌써. 나름 레벨이 높은데. 아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늘 그 평론을 들으면서 후배 평론가들이 이 기준을 삼는데 요즘에 초심이 조금 흔들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 때문에. 네. 예. 가자 이제. 초침이 흔들려. 자, 굉장히 어색한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지금 분위기를 반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빅누리님이 얘기하잖아요. 서영주를 왜 초대했냐? 극자라서 듣기 거북하다. 싫다. 보수의 작은 아버지 장성철 최고. 완전히 아버지? 지금 뭐. 작은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 완전 오늘 뭐 저의 날이네요 여기. 사람 상겨? 조금. 사람 자, 썩구만.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 말말말이라고 하는 코너로 시작하거든요. 예. 이번 주에 이 두 분이 주목하셨던 말이 무엇인지를 시작을 해서 정치 토크를 들어가는데 먼저 말말말을 하면서 성두 선님도 자연스럽게 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구경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좀 스피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말말은 어제 운영위에서 나온 최상병 외압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규명된 바 없다 그랬죠. 정확한 워딩은 아직 규명된 바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실체가 있는 건 항명이다라고 했어요. 일단 그거 뒤에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일단 성립되지 않는 얘기니까 빼고 규명된 바 없다죠. 네. 전 동의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규명하면 돼요.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 예. 심플. 네. 끝. 이렇게 끝내시는 건가요? 스피디하게. 자, 코멘트 해주세요. 스피디하게. 이렇게 무성의한 평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박장대소가 여러 가지 어떤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조금 뭔가 좀 느슨해졌다. 아, 느슨해졌다. 아니 지금 대기실에서도 원래는 이 시사인 준비해야 되는데 네. 오늘 MBC 100분 토론 나간다고 100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보세요 여기 다. 자,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다. 다 써왔잖아. 이거 먼저 하고. 자, 꼼꼼하게 준비해 이거 근데 오셨다. 너무 뻔한 얘기여서 노트북에는 내가. 막 이렇게 MBC 100분 토론 다 잘해야 있고. 되는데 여기 시사인 거 다 있잖아요. 다 자, 써놨어. 쩡쩡이님이 똑 부러지는 박성태. 자, 라고 자, 댓글 다시 달아주셨습니다. 이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상백 승지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었냐? 대통령이 한 억울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국민적 의혹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조사에서 의혹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잘 언급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건 사실 권력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상당히 그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한 정의로운 군인이 처음엔 집단항명의 수괴죄 그 다음에는 항명죄로 기소를 받고 있잖아요. 네.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됐거든요. 그걸 밝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규명된 바 없다? 좋아. 규명된 바 없어. 하지만 의심될 일이 너무 많아. 의혹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규명을 하자. 예.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 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미진해요. 왜? 청문회 때 나온 사람들은 증언 선서도 안 했고 어제 운영위에서 다 봤지만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입니다. 기밀입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로 일관했어요. 이거는 납득이 되게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건 미진하다. 네. 바로 특검 가는 게 맞다. 아, 저희 소영주 소장님이 바로 맥을 짚어주시면서 네. 이 초심을 잃었다고 지적하시니까 바로 멘트가 길게 나오네요. 저희가 진면을 아유, 계속 해드려야 예. 돼요. 그러니까 3명 나와서 그러니까 바로 성실히 분량 조절한 지잖아요. 건데. 예. 이게 처음에 박장대소를 봤을 때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들을 게 많고 예. 그렇죠. 예. 역시 박성태 우리 시장님 들을 게 많아요. 예, 저희 짱입니다. 빨간머리 얘기했어요. 앤님이 짱입니다. 예, 박장대서 이 케미가 좋다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슈퍼챗은 저희한테 다 주시는 건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M1 구글 입니다. 코리아에 저희는 몇 프로 떨어지는 건가요? 구글 코리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심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장성철 소장님 이번 주 준비한 말말 똑같이 정진석 실장 말 아닌가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을 망친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1월 달 그리고 23년 1월 달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100% 당원의 힘으로만 지도부를 뽑는 그 룰 개정을 했잖아요.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하게 됐죠.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완전히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원흉이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전 사람인데 비서실장. 정진석 현 비서실장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이분이 어제 운영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는 또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대부분 답변해야 되는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무능력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쓰는 대통령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무능력하잖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얘기를 보고받지 못하면 많은 수석이나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이 정진석을 비서실장을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럼 아.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저런 현안질이 나가면 다 참모들이 Q&A 써줘가지고 이런 질문 오면요 이런 답변하세요 막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보고받지 못했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비서실장을 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정진석 비서실장 때문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비서실장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은. 아, 제가 이렇게 역시, 무능력하니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멋있어. 저랑 이제 막 그 공문 보낸 걸로 법적 소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디어 오늘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정진석 실장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공문 보낸 게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지목했던 그걸 말씀하시는 이분이 거죠? 그때 예. 그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앞으로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아. 그분이 무슨 말을 하건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거의 반응도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좋은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가 막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욕은 네. 아니에요. 팩트지. 근데 저도 정진석 실장이 한 얘기 듣고 나도 거기 들어가요? 괜찮아? 아직은 나만 대상이 들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자리 붙여갖고 얘기할게요. 형이랑 헷갈리게 이 정도 붙어가지고 아닌 것 저도 같은데. 듣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제 김태우 실장이 잘한다 이렇게 차장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쭉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상황 파악을 안 했어요. 뭐 비서실장이 와서 뭐 폰으로 게임했어요? 아니 그런 거 당연히 잠깐만 이게 지금 국민적 의혹이 크고 우리 국정 운영에 큰 이슈인데 쟁점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 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게 그러면은 연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입 맞추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연기가 괜찮았네. 내가 속았어. 속았어요? 아니 그 순진한 거야.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비서실장이. 어떻게 중요한 쟁점 현안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말이 안 같아. 되지. 나는 몰라요. 일단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리숙해 보였는데 그 연기였구나. 난 진짜로 어리숙하신 줄 알았지. 보통 연기라는 게 말 맞추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본대로. 그러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보면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아니 그 운영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을 보면 모른다, 경로 없었다. 딱 잡아떼기 작전이거든요. 이걸 보면 보통 공수처 가서 질문을 할 때 답변하는 거예요. 아 피의자 수사 받듯이. 피자 수사 받듯이 대통령실이 다 입맞췄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면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청문회를 한번 했을 때는 그나마 뭐 그때 김기현 사령관도 잠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뭐 이종섭 전 장관 다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신범철 차관도 회수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까지 갔거든요. 대통령의 통화 내역에 대한 그 부분까지 갔는데 다시 운영위를 봤더니 원점. 경로한 바 없다. 경로한 그건 바 뭐냐면 이제 수사를 대비하려고 말을 맞추고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맥을 잘 짚네. 그냥 혼자 맥 소장님. 띄어요? 예. 잘 짚. 아 근데 이러게 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짚었네. 그러니까 본인이 바보 취급을 받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걸 컨셉으로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제 현안 질의는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뭐 새롭게 밝혀낸 게 없어요. 해방 작전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이 뭐야 사과하시라고요. 사과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깽판 쳤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현안 질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로한 것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건데요. 왜 자꾸 물어봐요? 어투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800에 7070 현안이잖아요. 자기들 파악 안 해봤겠어요? 파악 당연히 했겠죠. 누구 전화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비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비밀을 지킴으로써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 이하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 비서실장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비서실장 와이프. 4층에서 6층 사이, 4층에서 6층 사이에 있는 분이 아마 그 사무실을 쓰시지 않을까. 네. 6층인가요? 근데 국방부가? 이제 정지석 비서실장이 앞서 말한 대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80백에 7070 난 대리운전 번호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번호에 대해서도 모른다. 기밀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볼 때 장 소장님은 정지석 비서실장한테 보수 참칭 실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칭 실장. 그분한테는 보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사치스러워요. 아 그래? 네. 그래 그러면 정 실장으로 그냥 다시 해요. 창피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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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좀 잠깐 말을 보태면 많이 어제 보태십시오. 운영을 네. 보면 네. 국민의힘 그 의원들을 보면 몸으로 떼으로 들어왔고 뭐 내용이 없잖아요. 뭐 땡깡 피우고 뭐 입 닫으세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갱판을 아니 쳤고. 그 민주당 아버지라는 거 잘못했지. 없어 민주당 아버지는. 아니 이재명 그다음에 당대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다니. 용산의 이 정진성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업무보고서 안 가져왔잖아요. 입으로 때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용산은 입으로 때우러 왔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은 몸으로 때우러 왔고 아이고. 그냥 그 두 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뭘 얻을 거를 못 얻었다. 그러나 800에 7070 그래도 좀 득점 포인트는 있었어요. 아 이거 숨기는 거구나. 매우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절대 지켜야 될 가장 뜨거운 영린이구나. 그 영린이 뭘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어이없었던 게 개인적으로 800에 7070이든 800에 뭐 0007이든 중요한 거는 그게 대통령실에서 쓰는 번호잖아요.
본인 개인 폰인가요? 개인 번호 아니잖아요. 국가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공서의 번호입니다. 왜 밝히지 못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밝히라고 하면 국민들이 궁금하면 이 번호는 어떤 부서에서 누가 쓰는 번호입니다. 왜? 주인인 국민들이 돈 내고 쓰게 해준 거면 알려줘야죠. 개인 정보면 안 알려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숨겨야 돼.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런 동감을 하는데 네, 내가 그게 왜 여전히 의심이 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높아졌다는 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나올 거를 뻔히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이상이 있었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 용기가 없었다고 봐요. 용기가 몇몇 없는 게 아니라- 의원들은 그 번호가 그 번호뿐만 아니라 07 7070 800 천공 800에 7070. 전국 어디서나 02-800에 7070.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지금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 제가 오다가 해봤어요. 예, 어, 예. 했는데 충동문데요. 그래서 7070인데 7071도 있고 7072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파악이 됐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어떤 몇몇 언론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진짜? 이게 잘못하면 법적인 어떤 부분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뭘 활용해야 되냐면 운영위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의원이 용기 있게 질렀어야 돼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왜 안 질렀을까? 왜 안 질렀나요? 저는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먼저 섣부르게 질르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천하람 의원이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혹시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인터뷰로 꺼내지 않았습니까? 다들 말이 없으시네요. 그 얘기들이 김건희 계속 여사 있었어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번호를 혹시 여사가 쓴 것 아니냐. 여사가 가끔 5층에 오셔서 가지고 하는데 여사가 혹시 직접 전화한 게 아니냐라는 순전히 의혹이죠. 네.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없어요. 근데 여사가 자꾸 소환되잖아요. 아니 왜 장 소장님 왜 웃으세요? 지금 전화 거실 건가요? 네. 맞아요? 아니 천하람 의원이 대기실에서 해줬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 좀 봐요. 자기 감옥 갈까봐 그 얘기를 어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대. 그래요. 오. 어제 그랬다니까. 아니 면책특권이 아니, 있는데 일이야. 다른 나도 듣고 대단히 쇼킹했는데 예. 자기가 정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죄송해요. 긁으면 되지. 자기가 입이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고 입이 정말 간질간질해가지고 다 질의를 다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 얘기 현역 국회의원도 그 얘기를 하면 본인 압수수색과 감옥 갈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나도 그러니까 정신 시장이 면책특권이 어차피 안 있음에도 들으니까. 불구하고 본인이 무서워서 말을 참아 못한 내용이 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죄송해요. 저 혼자. 그런데도 오늘 방송에서 약간의 키워드를 말을 한 거 아닌가요? 그거랑 왜 다른 차원의 부분인데 아예 다른 이야기인가요? 다른 얘기인데 되게 쇼킹하고 쇼킹. 대단히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니, 좀 많은 분들이 힌트라도 궁금해하시는데, 줘요, 우리 네. 진짜 이거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네. 천하람 의원이 폭로하려고 준비했다가 폭로가 말았던 아니라 질의하려고. 질의. 국회에서 네. 면책특권을 네. 핵심을 활용해서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던 게 네. 근데 현역 국회의원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질의.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계속 이 박장대소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안인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맥 짚으셨나요? 맥 짚었죠. 예. 요새는 무도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뛰고 있는데 부정맥. 큰일 났네. 자, 그 근데 박선생 그 얘기를 실장님, 계속 의혹 제기들이 일부 나왔거든요. 혹시 여사가 전화한 게 아니냐. 여사가 전화했다는 건 여사가 장관에게. 민원을 예. 그렇죠. 이종석 여사가 당시 민원을 장관에게. 받아서 전화했을 거라는 거에 기반한 의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또 8월 2일 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차관에게 각 세 통씩 따다다다 신분별 차관은 회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북청에 이첩된 수사 서류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일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군산에 있는 잼버리 네. 그 행사에 갔는데 그 전화는 그러면 대통령 개인 폰으로 한 전화는 혹시 여사가 쓴 것 아니냐.
라는 의심도 제기하죠. 거기는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예. 의심 의혹 제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소문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근데 공수처가 규명해도 못 믿을 거고 어차피 검찰이 기소하게 되니까 역시 국민들이 또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가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안 가면 오히려 소문만 더 무성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규명해서 내가 전화했다. 열받아서 또는 뭐 내가 어디서 민원을 받아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다 하든지 또 규명이 돼야 된다고 솔직히 봐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민원을 좀 했다.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좀 하더라. 내가 버려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좀 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프 이번 주 첫 근데 이제 민원인데 그렇죠. 처음 민원이더라. 원래 민원 안 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늘 희생하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조용히 내 좀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민원을 조용히 민원해가지고 내가 조용히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 한 했던 거다. 것인데 장 소장님 고개가 개쪽 왔다 근데 갔다 이게 하시네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 문제예요. 좀 내가 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쌓이는데 거짓말이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고서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네. 아니 1분 정도 이렇게 해도 되게 어지러운데 대통령께서는 그 한 20분 동안 이렇게 왜냐면 이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근데 자. 진짜 어지럽다. 박장대소 땡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박맥대소까지 갔습니다. 반응 느슨해진 박장대소에 지금 맥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렇죠. 막 재미를 일등이 짚어주면서 하면 너무 재밌어요. 쫙 텐션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좋습니다. 예, 운영위에 지금 맥 백문토론. 바로 짚어주십니다. 네. 근데 운영위에서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특검만이 아니라 사실 이태원 참사 조작설과 관련돼 있는 김진표 전 의장의 폭로도 좀 다뤄졌거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한데 관련해서는 박성태 실장님이 방송에서 이 아이템 다루다가 울컥하셨던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요? 쇼트로 돌던데요. 왜곡되고 조작된. 근데 저는 그때 박다혜 저는 씨가 규명된 바 없나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진 않아요. 규명되면 울컥? 울컥? 경로하셨어요. 같이 방송 아니 박성대 시장님이 경로하신 예, 겁니다. 예. 경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쑥스러워하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낙엽을 봐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원래는 이제 왜곡했다라고 밝히더니 어제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말을 바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동훈 홍보수석이 답변을 하는데 잠시만요.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부정확하더라고요. 일단 정확한 워딩이. 예.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제가 이해하는 건 네.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 굉장히 많은 의혹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제기된 의혹 전부 다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일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동훈 수석이 하나하나 기자 출신이긴 했는데 꼼꼼히 물어봤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꼼꼼히 못 물어보나요? 대통령 경로 때문에? 저기 김진표 의장 회고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런 거 묻지 말고 저기 수진 한잔하고 가. 네. 그냥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뭐 방금 경로하신 구체적으로 거예요? 어떻게 물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없잖아요. 없고 지금 이 말은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의혹 전부 다 수사해야라고 했는데 이 말도 뜯어보면 여기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의혹도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이. 그 수사해라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동훈 수석이 당시 누구죠?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많은 언론이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동훈 수석도 그 의혹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어느 언론이 제 기억으로는 당시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의로 밀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앞에서 안 뚫리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초반에 근데 그 다 무혐의로 나왔고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 누가 고의로 무슨 사고를 이렇게 뿌렸겠습니까? 당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극우 유튜버 일부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다 허위 사실입니다. 드러난 바 없습니다라고 보도가 돼요. 주요 언론에서는. 근데 거기서 그거를 딱 따서 기름이 뿌려졌다라고 의혹이 제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언론을 보는지 예. 이 부분도 질의에 들어갔지만 그렇네요. 대답을 하지 않았었죠. 예. 근데 이동훈 수석이 당당하게 언론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통령이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했다. 언론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게 이동훈 수석의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최소한 일단 나온 딱 단서 하나 기름이 뿌려졌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런 의혹도 수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구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얘기죠. 그리고 참사를 사람들이 유도했다는 건데 방송 뭐 세계 방송사 네. 또는 그 사람이 잘 사업계획 오지 않는 곳인데 가게 만들었다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네.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상식입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라면은 저는 가까이도 안 가요. 밥도 안 같이 안 먹고 드신다고. 차도 안 마시고 네. 네, 말도 안 붙여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세금을 다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이거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필요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사실 가족분들이 가지는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인데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을 잘 아는데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나도 대통령 잘 아는데 그런 발언 했을 것 같아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발언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 그리고 행안부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의심을 갖고 이것을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조치들이 보여가지고 저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는 같은데 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저렇게 운영에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억지로 그냥 방어하고 옹호하는 것이 자신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들으면서 납득이 안 됐던 게 처음에는 왜곡 해석이라고 했으면 사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동 홍보수석이 이 운영에 나와서 그런 말한 적 없다. 철저히 수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것만 반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 잊어먹은 게 있어요.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용산에서 해버리면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따라갈 수 없는 참 역겹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대를 사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인과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해왔던 논리 구조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의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좀 말하자면 바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이태원 특별법 거부했어요. 대통령이. 이태원 유가족들 면담 거부했어요. 이태원 참사의 분향소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상민 인과가 안 장관도 맞잖아요. 이상민 그러니까 장관도 아직 그렇죠. 자리에 있죠.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장의 말이 대입을 하면 그런 의혹, 음모론,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이거는 뭔가 좌파 세력이나 특정 세력들이 한 거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고 거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대로 뒀다는 게 저는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만 따져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 뜯어봐도 지금도 대통령실은 그런 음모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 수석 얘기 제가 워딩 그대로예요. 제가 이제 받아쳤거든요. 그대로. 당시에 많은 언론이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이수용 의원이 그런 내용은 극우 유튜버들이 쭉쭉쭉쭉 주장했던 거고 12월 5일 특수본 수사에 다 무혐의로 난 겁니다. 하면서 둘이 말이 막 겹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전에 불국 주제도 다 막았는데 경찰이 그러니까 차로를 어느 정도 열고 한 차로를 열고 이때는 왜 안 했냐는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이거는 그냥 말이 툭 나와서 쓱 지나갔지만 이것도 지금 음모론이에요. 기름이 뿌려졌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참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뿌려졌다라는 언론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이도훈 수석이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이분이 뭐서 기름이 바닥에 뭔가에 다른 거가 있어서 묻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홍보 수석이 대놓고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도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뒤로 가면 뭐가 있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저는 직접 못 들었어요. 근데 누가 직접 들었다고 저한테 전해줬는데 용산의 행정관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난 뒤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참사를 유도하고 안 막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경찰이요? 예.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이 커지도록 놔뒀다. 예, 그건 일단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예. 이분이 듣기에는 그게 용산에 어느 정도 팽배했던 시각이다. 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박홍근 의원 메모에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이 당시에 얘기했던 게 구례 경찰서 하는 사람이 이임재 서장이 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중요 자리인 용산 서장으로 왔을까부터 의문이 간다. 중요한 걸 안 막기 위해서 이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차로만 열었어도 인파가 그렇게 몰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통제했어도 차가 못 다니게 통제하고 사람이 다니겠으면 될 텐데 그런 취지로 박홍근 메모에 있죠. 했을 텐데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 뒤에 말은 생략돼 있는데 경찰이 의도적으로 안 한 것 아니냐. 왜? 검찰과 경찰이 계속 대립했는데 경찰이 이걸 하기 위해서 경찰의 일부겠죠. 아이. 그런 의혹들 음모론을 당시에 용산에서 월급 받는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일부만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박홍근 의원 메모 대통령 또 김진표 의장의 회고로. 예. 또 이번에 이동훈 수석이 예. 얘기한 부분 예. 거기에도 불꽃 축제 인파는 이것도 약간 톤이 뭐냐면 불꽃 축제는 잘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건 요런 메시지예요. 이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추정이에요. 제 워딩에서 제가 분석한 건데 지금도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오고 나서 대통령 탄핵 청원이 이제 더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90만을 넘어갔더라고요. 이 추세면 100만을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방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나온 게 명백한 위법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탄핵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 상황 잘 주시하고 국회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소연님? 그러면 덜 명백한 불법은 있는 건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쉬운 단어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이나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총선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거를 대단히 꺼려했어요. 역풍 맞을까 봐. 근데 이제는 대단히 쉬워졌어요. 누구나 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를 해요.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그냥 수시로 자꾸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국정 상황 잘 지켜보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지켜봤어요? 예? 지금까지는 왜 안 지켜봤냐고요? 국정 상황을.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지. 그래?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그 의장실에서 전화를 해봤어요 한번. 취재를 하셨습니까? 이거 왜 접속이 야. 안 되냐? 예. 저번에 우리 장소연 소장님께서 여기에 접속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접속하셨어요? 아니, 그냥 보려고.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접속을 했는데. 저는 청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전화를 했더니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대로 서버를 전례 없는 가지고 일이다. 받으면 서버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서버를 증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서버가 터지는 것처럼 속이 지금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불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의 불법적인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뭘 봐야 되냐면 이 국민들의 속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진화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불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번에 이제 90만 100만 하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안 멈출 그러냐면 것 봐보세요. 같으세요? 총선 때 이 정도 회초리를 때렸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다음 선거는 지방선거하고 대선이기 때문에 2년 3년 남았잖아요. 언제 기다려요? 근데 이거를 청원 제도를 몰랐다가 이 서버에 접속해서 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다?
이거 이 방식이죠. 우리 국민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서버 증설을 계속해서 비용이 이거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47만 명 이상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왜 147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게 146만 명이었거든요. 아, 태극기 그때 할 때가 147만. 6만. 그 그래서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 이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뭐 90만 내일이면 100만 그런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국정 운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진보 좌파들이 자기네들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국회 청원 사이트를 마비시킨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냥 찬성표 누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 민심과 점점 멀어지는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무슨 정무장관을 뭐 신설을 해가지고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정부장관 없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민생특보 또 따로 임명했죠. 친구 임명하면서. 예, 주철한 그 당시. 추천하는 예, 그게 이제 예. 자리 주기 위해서지만 예. 그 민생특보도 뭐 소통 강화잖아요. 검찰 출신이었죠. 예, 주기만, 죄송합니다. 이름 주기만. 주셨네요. 저랑 PD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 그다음에 오버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민정수석 김수현 그 민정수석 임명하면서 또 그때도 민정수석인데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통 강화. 근데 이번에 또 정무장관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게 없어서 소통이 안 됐나?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 못한 애들이 참고서 많이 사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거를 내가 참고서가 없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 그 옆에 있는 참모들 참 이게 또 답이 없다. 그 제가 답이 예언을 없다.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이죠? 초대 윤석열 정권 정무수석 오! 유력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정무장관. 정장관? 정무장관. 장제원 전 의원이. 장성철의 예언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입각하려고 완전 난리래요. 아니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뭐 했어요? 특임 장관 비슷한 거 안 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아니야 장제원 말고 김지원 말한 게 아니라 장제원. 장제원. 거기는 뭐 장제원 전 그렇죠. 의원이 지금 입각하고 싶어서 굉장히 난리다라는 말을 방금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면 오히려 장제원 전 의원을 입각시키기 위해서 전 장관 그렇게 자리를 봐요. 만든다라는 전 그렇게 의미신가요?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확정적이지 않냐. 위인설관. 네, 전 예. 그렇게 봐요. 지금 현 정부가 다 자리가 그냥 위인설인 것 같아요. 너 이거 하면서 밥이나 먹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자기네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는 못 들어갈 처지가 돼가지고 당시 최고 실세인 최경환 의원한테 아니 내가 청와대 못 들어가면 어떡하고 뭐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성철이 국무총리실 보내야 되니까 국무총리실에 그 자리 하나 만들어. 다음날 바로 연락 왔어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나 지금 부산시장 나가려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장관으로 커리어 쌓아야 되니까 장관 자리 하나 좀 만들어라. 그랬을 것 같아.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정무장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누구와의 민주당과- 정무인가요? 예. 네? 누구와의 정무와 소통인가요? 민주당과 소통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누가요? 장제원 의원이 정무장관 과연? 되시면 네, 민주당 정말 잘하실 출신이지 거예요. 반박하겠습니다. 가방위원장을 한번 했던 이력이 있죠. 장제원 전 의원이. 근데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여야 그냥 경험도 말하자면 있으시고. 이제 절단을 내는 거죠. 여야 관계를. 절단 그래요. 내려오는 아직 것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한심한 게 장제원 전 의원이 진짜 장관 자리 때문에 뭐 로비를 해서 대통령실을 움직여서 그러게 뭐 했을 리는 없지만 그랬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에이, 왜요? 아니 나라는 지금 국민들은 물가에 그다음 최혜병 특검은 이러기 이 모양 이 꼴 돼서 여야 정치는 실종됐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받아놨고 수사도 안 받죠. 지금 뭐 명품백 대통령실에 포장지도 안 뜯었다고 하는데 어떤 보수 패널은 그걸 들고 다녀도 무방하다고 하죠. 누구요?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본인들끼리 장관 하나 자리 만들었으니까 한 자리에 이런 게 이게 솔직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국회와의 사람으로서의 할 원만한 일인가 싶어요. 소통을 위하고 한심하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참고서가 필요한 것이고 꼭 뭐 못하는 사람들이 장비 타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참고서를 몇 권 사다 보면 아니, 나올 수 있잖아요.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다 많아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네. 가지고라도 잘해야 되는데 예. 장비를 바꾸면 내가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 자, 저희가 용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여의도 이야기를 하지 여의도 못했는데요. 이야기. 그래도 아, 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전 발표라는 걸 했고 각 4명의 후보자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견제구를 던지면서 싸우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디올백 하네요. 그것도 재밌는데. 디올백, 준비하셨어요? 네, 디올백 디올백. 하시죠. 아니, 네, 준비한 건 운영에서 없고 디올백 이야기 나왔죠. 할 거 없어요, 디올백? 소장님. 괜찮아. 그만 이제 아니 조금만 디올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창피해 죽겠는 게 아니 지금 이원석 총장부터가 창피한 거예요. 원래 5월 30일 날 디올백 수사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며칠이죠? 7월 2일입니다. 한 달하고도 이틀이 지났고 점점 이원석 총장은 옷을 벗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송경호 수사팀을 해체할 때 그럴 일 없이 수사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디올백이 뭐라고 김건희 여사를 털럭도 못 건드는 그리고 800에 7070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이게 나라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을 다 떠나서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냐. 저는 진짜 너무 상황이 좀 뭐랄까 너무 코믹하다고나 할까? 블랙 코미디 네, 아닌가요? 그로테스크하다고 할까? 그로테스크. 약간 네. 그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 오. 이 디올백이 대통령실 한 창고에 있는 건 맞대요. 대통령실이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 네. 그게 맞다. 그게 맞다. 네, 박성태 시장님 예전에도 취재에 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 예.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정진석 실장은 뭐 기록물로 분류는 아직 판단을 하고 예. 있는데 기록물로 어쨌든 취지를 보면 기록물로 그 의율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죠? 아무튼 그렇게 규정해서. 규정해서 예, 예. 지금 현재 대통령 기록물 창고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산에 어딘가 방에 갑자기 이 견출지 같은 것도 대통령 기록물 창고 딱 붙여놓고 거기에 디올백 하나가 딱 있는 모습. 아. 전 그게 상상이 돼서 포장지도 뜯지 않은 너무 채. 예. 그거 이제 포장지는 안 뜯었을 리가 없죠. 재포장했죠. 아. 그러니까 천하라보니 계속 보자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포장했겠죠. 아. 왜냐 여사가 22년 6월에 줬던 샤넬 화장품은 그 자리에서 옆에 비서인데 포장지를 뜯었거든요. 그리고 인지 상정이 누가 보시면 뜯게 돼 있어요. 이건 22년 9월인데 샤넬백 물론 사진으로 보여줬지만 샤넬이 아니죠. 디올백. 디올백. 예. 그 포장지를 안 뜯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재포장했을 것이다. 그게 들킬까봐 지금 안 알려주는 건데 그 포장 그대로라는 표현을 정진석 실장이 쓰는데 그건 그냥 힘줘서 얘기한 거고 제가 볼 때 재포장해서 갖다 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되지 않은 추측과 상상만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패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기서입니다. 가기서. 역시. 내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나는 근데 그 장면이 자꾸 상상돼서 대통령실 뭐 매칭의 어느 창고에 그냥 회의실 한쪽 구석에 대통령 간이 기록물실 뭐 해놓고 근데 대통령실이 디올백이 선반에 딱 있다. 저기 박 시장 근데 대통령실이 실이라는 게 몇 층이에요? 뭐 그건 몰라요. 그게-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그 실에 5층에 있을지 네. 4층에 모르죠. 있을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네. 다음에는 서정우 변호사를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전화 드렸거든요. 네. 미싱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말 좀 해주십시오.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샤넬 화장품은 거기에 갇히는지 그렇죠? 예. 책은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사할 때 그럼 대통령 예, 책을 기록물은 버렸다. 가액 300만 원 이상은 기록물로 취급하는 건지 예. 아니면 메이드인 외국인지 책은 국내에서 섰을 거니까 그게 참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애매하다. 네, 다음에 운영위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께서 좀 박장대소를 보고 스터디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셨으면 뭐 좋겠다는 책은 생각이 드네요. 버렸는데 예.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애매해요. 그건 지정을 안 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죠. 지금 그 판단을 연말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 요거 백이고 요건 책이에요. 네. 요건 화장품이고 네. 그러면은 요 두 개는 요 화장품 모르겠어 어딘지 책은 일단 버려. 네. 얘는 너는 좀 판단할지 두고 봐. 네.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기 마음이죠.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그거 자의적인 몰랐네. 판단. 자의적인 판단. 자, 맥 소장님 맥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어차피 이 같은데요. 정부는 멋대로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해됐습니다. 법과 원칙은 입으로만 지키고 행동은 멋대로 하는 이 정부. 제가 참 도저히 뭐 두고 볼
지켜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의회에서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죄송합니다. 뭐. 여의도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 예,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까지란요. 디올 이야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대한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 세 분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열심히 견제구를 던지고 있거든요. 세 후보가. 제가 이제 쭉 파악을 해왔는데 그 이번 주부터 세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원희룡 장관 측에서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상대 공격을 많이 할 거고 거의 뭐 한모닝이더라고요. 아침에 네. 쭉 계속 한동훈 전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을 향해서 캠페인을 세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번 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또 시사인 나오는 김에 또 여러 실무자들하고 좀 통화를 했더니 훌륭하십니다. 안 먹힌대요. 뭐가요? 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게 안 먹히는데 표의 흐름이 이렇게 확확 좀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안 온대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지금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더욱더 조급해질 것 같고 이 상태대로 가면은 대통령실의 등판도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급해져서.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나 조직표를 동원해서 당원들의 표심을 좀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안 움직인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최후의 극약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유승민은 배신의 정치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레이저 쏘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 진짜 사실은 한동훈한테 인간적인 배신 당했거든요. 당원 여러분 이번 전당대 좀 심판해 주셔야 되걸랑요. 안 하면 나 진짜 국정운영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많은 의원들도 쌌고 잠깐만요. 후보자들도 쌌고 홍 시장도 쌌고 그다음 김기현 대표도 쌌고 막 쌌는데 당원 대표시면 안 움직여. 한동훈 떨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등판할 것이다. 예.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은 이게 잠깐만요. 내가 떨었다가 가만히 있다가 헷갈리잖아요. 좀 어떻게 한쪽으로 좀 했다가 한 번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다음 주면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브를 이번 주에 건다니까 좀 지켜보고 좀 대구 경북의 당원들은 아직도 그래도 3년 임기 남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미래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도 좀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또 있대요. 이게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니까 우리 총선 폭망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옹호하다가 우리 지방선거랑 대선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조금 좀 대통령 뒤로 물러나고 그래도 미래 권력인 한동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이번 주 말 되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와가지고 뭐 1차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2차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안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 역전 가능성도 있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입장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유보. 그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신자 프레임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다가 저기 골통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프레임까지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배신자 프레임을 던지면 이번 주 여론조사가 이게 먹혔느냐 안 먹혔느냐 이게 바닥에서는 안 먹힌다고 하는데 그게 드러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번 주 뭐 갤럽 조사든 간에 뭐 주말까지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배신자 프레임 먹히네? 하는 순간 이제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들어올 거예요. 대통령실은 만에 하나 원희룡 후보라든지 김기현 의원까지 들어왔을 때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도감이 커요. 잘못해서 대통령실이 나와서 한동훈을 저기 뭐라는 죽여주십시오. 배신자입니다. 했는데 그게 안 통하면 이제는 사실상 대통령실은요. 한동훈한테 거의 매달리다시피 구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 김건희 여사가 뭐 얘기했다는 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뭐죠? 김건희 여사가 좀 하여튼 좀 키워드만 불편함을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불편함을 좀 호소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몸이 그래서 안 이제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당원들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샤이 한동훈 지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고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야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한동훈 밀어줘야지 이렇게는 못하지만
아 이번에 그래도 좀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원희룡 좀 밀어줘. 그래도 윤심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 되어야지. 그랬을 때 거기에 그냥 동조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네 뭐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예전 같으면은 예. 맞죠요. 그냥 지금 한동훈 나빠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통령 눈치를 보는 한동훈 지지자, 샤이 한동훈 지지자가 생겨나고 있다. 그걸 한번 주목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샤이 한동훈을 샤이 한동훈 지지자. 주목하라. 네. 자, 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쯤 보려고. 다음 주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TV 토론 레이스가 크게 아직은 관심도 없어요. 다음 주쯤 이제 좀 이렇게 하면 그때 관심 가지면 되지 뭐. 자기들끼리 일단 치고받고 올라오면 그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TV 토론 레이스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세 분도 또 한 말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 TV 토론에서 관전 포인트 혹은 이 사람은 좀 요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요? 박근태 실장님 진짜 TV 토론 관심 진행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관심을 다음 보이세요? 주쯤 관심 받으시려고 했거든요. 다음 주쯤에. 오로지 용산의 관심을 아니 지금 뭐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근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뭔가 경고와 변화의 계기는 돼야 되겠는데 자칫하다가 또 탄핵으로 가면 탄핵 트라우마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복잡한 건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것도 가고 탄핵 가능성도 거기서 뭐 특검해서 앞서 명백한 위법성이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지만 특검을 가면 명백한 위법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둘을 연계를 잘 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는지가 두 개의 복합적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한다면 지금 약간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특검법 받자고 얘기했다가 조금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가 꿈이 아니고 대선 주자가 꿈이면은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 TV 토론에서도 줄타려고 하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딱 보이잖아요. 줄타네 딱 보이잖아요. 반윤인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간보다가는 간동훈 반이 바로 보입니다. 네. 간 봐선 안 된다. 네, 원희룡 전 장관 얘기한다면 뭐 좀 무게감이 안 보이잖아요. 네, 뭐 유머나 이걸 떠나서 무게감이 좀 안 보이고 너무 불안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그분은 최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근데 뭐 못 고칠 것 같아요. 네, MBTI야 못 고쳐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저는 TV 토론회 때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러 갔을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 얘기들이 있어. 온갖 칭송을 다 했거든.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난 그 자리에서 들려주겠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배신자입니까? 그렇게 좀 배신자 프레임은 없앴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기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방송하다 보면 모르는 주제도 나오고 막 둘이 세게 진영이 다른 사람과 세게 붙었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때 넘어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거 참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제를 돌려버린다. 거기에 답변을 하면은 모르는 거를 딱 준비했다가 물어볼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바이든처럼 막 이러다가 막 큰일 나거든. 그럴 때 그냥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손인주 대변인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황하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얘기하시라. 이 방송을 캠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더 열심히 보셔야 되겠네요. 자, 끝으로. 저는 뭐 이 배신자 프레임은 실패할 것이라고 보여요. 결국에 이제 그 좀 안타까운 건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 씌울수록 본인들은 친윤 프레임에 덧칠이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배신자 프레임보다는 친윤 프레임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아. 그래서 저는 그 늪에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배신자 프레임에서 3명 후보들은 빠져나와야 되고요. 원희룡 후보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너무 조급해 보이고 뭔가 본인의 정확한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오더 받은 거를 실행하는 그런 하청업자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본연의 원희룡 다음으로 싸우는 게 낫겠다라는 출마 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해서 원희룡 그런 거예요. 다음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밀려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등확 떠밀었대. 지금 그게 원희룡 다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원희룡을 폄하하는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사람은 늘 그 다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늘 그 다음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 예. 저희가 비록 양평고속도로 저는 그냥 공모를 했지만 존중하는 차원에서 느슨해진 박장대소의 텐션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6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무리 인사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거든요. 네. 마지막에 서영주 소장님께서 네. 그 부분을 맡아주시면 좋아요? 됩니다.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 제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수고 많으셨고 혹시 마무리 인사는 더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이재명 대표 말입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 6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 아니 해야 돼요. 민주당 오늘 진짜 뭐 자기네들 조사한 검사들 탄핵한다고 그거를 다음 주에 주제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다음 소장님이 주에. 소영주 소장님 고정 가자 이렇게 됐네요. 야, 자, 저는 저희 이분 아름다운 모시기 힘들 방송이었습니다. 텐데. 자, 부르면 어제 그래? 존경하는 선배님들. 마무리 인사 하실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예, 김은재의 뉴스인 7월 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정치 풀 악셀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으시고요. 보조석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